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회계사 조병관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엑셀로 문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8가지 핵심 기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엑셀로 문서를 작성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이렇게 총 8가지 정도로 목차를 구성을 할 수 있었어요. 목차 순번은 사용 빈도가 높은, 우선순위 높은 순으로 정리를 했고, 각각의 기능들을 이렇게 링크 걸어놓은 시트에서 설명을 드린 다음에 같이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서 어떻게 이 기능들을 실전에 적용할 수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이 파일은 제 블로그에 올려둘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다운받아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로 셀 서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셀 서식은 언제 쓰는 기능일까요? 먼저 셀에 입력된 데이터의 형식이나 서식을 변경할 때 쓰는 기능이 셀 서식 기능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제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엑셀은 셀들의 집합이라고 알려드렸었잖아요. 결국 이 셀에 입력하고 싶은 정보를 우리가 넣게 되고, 이 셀 서식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우리가 원하는 의도에 맞춰서 꾸미거나 강조를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 접속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단축키로 접속을 할 수 있어요. 여기 컨트롤 1을 눌러보시면은 이렇게 셀 서식 메뉴가 뜨는 걸 보게 되실 거고요. 두 번째로 우측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셀 서식 버튼을 눌러서 접속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 홈 메뉴에 보면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이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지 못하는 메뉴들을 이렇게 확장하는 버튼이 있어요. 이 버튼을 이용해서도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한 방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여기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자주 사용하는 건 여기 홈 메뉴에 있으니까 이 기능들을 잘 활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표시 형식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셀에 들어가는 데이터를 크게 구분해 보면 이렇게 숫자가 있을 거고요. 또 우리가 제일 자주 사용하는 것 중에 날짜 데이터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텍스트 데이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보면 3가지 정도 형식이 있어요. 먼저 숫자 관련된 셀 서식 기능을 보면 이렇게 메뉴를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반이라는 표시 형식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서식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반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이 일반으로 서식된 셀에다가 숫자 데이터를 넣게 되면 그냥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에 어떤 셀 서식을 지정을 하게 되면요, 이렇게 모양이 바뀌게 돼요. 보시면은 지금 숫자 셀 서식으로 표시됐다고 돼 있는데, 이 셀의 표시 형식이 무엇인지 바로 보고 싶으실 때는 이 리본 메뉴 중에서 표시 형식 여기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표시 형식이 뭐인지가 바로 나오거든요. 이걸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 얘는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숫자 형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이 데이터가 이렇게 천 단위로 구분돼서 표시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숫자 형식도 그 셀 서식 메뉴에 들어가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천 단위 구분할지 말지도 구분할 수 있고, 음수 형태를 빨간색으로 표시할지 아니면 괄호로 표시할지 아니면 그냥 앞에 이렇게로 표시할지 다 정할 수 있으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 통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보시면 이렇게 표시 형식 통화로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얘는 단축키로 컨트롤 시프트 1 누르게 되면 지금 보이시는 형태로 바로 통화 형식으로 표시가 되고요. 이 통화 형식은 숫자랑은 다르게 여기 기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화 기호를 붙일 수도 있고 달러 기호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주로 외화 금액 표시할 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회계인데, 회계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 통화랑 유사한데 얘는 여백이 좀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서 본인이 편하신 방식으로 선택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회계 밑에 요거는 사용자 지정 서식에 넣게 되는 형태를 적어 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사용자 지정이라고 표시 형식이 되어 있고,
여기 들어가 보면 지금 그 구분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사용자 형식 부분의 형식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예를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는 양수 데이터를 어떻게 표시할지를 얘기해 주는 건데 나는 원화 단위로 표시를 하고 싶고 1000원 단위씩 끊어서 보여줘. 그리고 이 세미콜론 이후는 음수거든요. 음수일 때는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괄호로 묶어서 1000 단위 끊어서 보여주고 그 다음 세미콜론 다음은 0일 때 어떻게 표시할지를 나타내는 건데 만약 데이터가 0이라고 하면 대시 표시를 해줘 라는 명령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만약에 원화 데이터를 나는 그냥 1000원 단위 형식으로만 표시를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 이렇게 심표를 찍어주면요 끝에다 여기 심표를 찍어주면 1000원 단위 되고 한 번 더 찍어주면 또 100만 단위도 되고 이렇게 조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그냥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주로 주석 작성할 때 인차지들이 이 표시 형식으로 통일해 주세요 라고 뿌리게 될 테니까요. 그때 참고해서 여기 셀 서식에 들어가서 변경하라는 서식 붙여서 적용을 하면 된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백분율 표시인데 백분율은 여기 퍼센트 이거 누르시면 되고 컨트롤 시프트 O라는 단축키로도 접속할 수 있고 아니면 Alt H P 이렇게도 바꿀 수 있으니까 참고하세요. 그리고 가끔 가다가 소수점 아래 단위를 보여줘야 될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에 이 버튼들이 있어요. 소수점 단위 조절하는 자릿수 늘림 하면 소수점 아래 자리 더 보여주게 되고요. 자릿수 줄임을 누르면 줄게 되니까 이것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다음으로 날짜 형식인데요. 날짜가 데이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자주 사용하게 돼요. 왜냐면은 결산일도 날짜고 만약에 여러분이 급여나 인사 관련 계정을 담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입사일하고 퇴사일 정보도 다 날짜로 돼 있을 거고 또 연차 일수 같은 거 파악할 때도 날짜 데이터를 다루게 될 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날짜 데이터도 엑셀에서는 이제 숫자 데이터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그냥 일반으로 바꿔주게 되면 이렇게 숫자 형식으로 나와요. 이럴 때 그냥 날짜라는 형식을 지정을 해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날짜 형태로 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솔직히 이것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어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3이니까 활용해 주시면 되고 그런데 뭐 내가 입맛에 맞게 좀 변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제가 셀 서식 어떻게 바꾸면 되는지 표시를 해놨으니까 이걸 사용자 지정 서식에 넣어서 활용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면 Y가 연도, M은 월, 그리고 D는 일자, 그리고 한글로 된 요일은 A의 조합으로, 그리고 영어로 된 조합은 D의 조합으로 하면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텍스트인데요. 우리가 조서를 쓰게 되면 이제 숫자도 쓰고 뭐 날짜도 쓰지만 주로 설명하는 내용은 다 텍스트 형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잖아요. 일반 표시 형식 아래에서도 텍스트를 입력해도 돼요. 그래서 이 텍스트라는 이 형식을 쓸 일이 거의 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알아두셔야 되는 이유가 간혹 가다가 어떤 표시 형식이 텍스트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게 일반이라고 하면 이 수식을 입력했을 때 결과값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이렇게 함수를 넣었는데도 이게 결과값이 아니라 그냥 우리가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이 표시 형식이 텍스트 아닌지 한번 확인해 주세요. 텍스트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가 입력한 내용 그대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일반으로 바꾼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바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반 표시 형식에서 개요를 작성하려고 양괄호 데이터를 입력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입력을 하려고 하는데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1로 입력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왜냐면 엑셀이 양괄호 1을 -1로 인식하기 때문이거든요. 이럴 때는 입력하기 전에 어퍼스트로피를 하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건 참고해서 쓰시고 이외에 플러스나 뭐 이렇게 마이너스 이런 걸 구분자로 사용하려고 해도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연산 기호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건데 이럴 경우에도 앞에다가 어퍼스트로피 붙여주시면은 바로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되니까 참고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자로 쓸 때는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고 쓰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텍스트 맞춤 있거든요. 텍스트 맞춤은 뭐냐? 이거 헷갈리니까 지울게요. 여기 컨트롤 1 눌러서 셀 서식 들어가시면 이렇게 맞춤 탭이 있어요. 맞춤 탭에서 조절을 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이 맞춤 탭 여기 메뉴에서도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은 일단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왼쪽으로 정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으로 정렬이 기본이고, 여기서 가운데로 정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우측으로 정렬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은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선택 영역 가운데로는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열이 두 개인데 이걸 병합하지 않고 D열과 E열 이 중간에 넣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컨트롤 1 누르신 다음에 여기 가로 부분에 선택 영역의 가운데로를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표시가 돼요. 대신에 얘는 데이터는 여기 선택해서 수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고, 셀 병합은 이렇게 병합하고 싶은 셀을 선택한 다음에 이제 여기 병합 버튼이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은 병합이 되게 돼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셀 병합은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병합한 게 있게 되면 이렇게 열 선택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열 전체를 선택하게 되는데, 중간에 이렇게 병합된 셀이 있게 되면은 컨트롤하고 스페이스바 눌렀을 때 난 D열만 선택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D하고 E열까지 선택이 되거든요. 이런 거 불편해서 저는 이 선택 영역 가운데로를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본인 선택 사항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균등 분할은 여기서 이제 한번 다 해보시면 될 거예요. 균등 분할 쓰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딱 맞춰서 써지는 거 볼 수 있고요. 글의 위상을 나타낼 때 들여쓰기를 활용하면 좋다고 제가 써놨는데, 예를 들어서 1번 목차하고 여기에 셀 서식, 표시 형식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쭉 일자로 들여쓰기가 안 돼 있으면은 글의 위상을 확인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럴 때 여기 버튼이 있어요. 들여쓰기, 내어쓰기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가지고 들여쓰기, 내어쓰기를 하게 되시면은 뭔가 글의 위상을 표시할 때 이 내용은 저기 위에 있는 거의 하위 단계에서 수행된 거구나 라는 걸 이해할 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여쓰기와 내어쓰기도 활용하시면 좋아요. 가끔 보면은 들여쓰기, 내어쓰기 한다고 여기 이렇게 열을 추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위상을 표시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으로 테두리 기능은 여기 메뉴에 있어요. 글꼴 여기 보면 여기 테두리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 그냥 선택해서 하면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전 모드 테두리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내가 표 만들고 싶은 거 하고 Alt H B A 눌러주시면은 모든 테두리 생겨서 이거 주로 사용하고 있고요. 또 바깥쪽 테두리만 하고 싶을 때 컨트롤 시프트 7 같이 누르면 이렇게 바깥쪽 테두리만 생기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테두리 그릴 수도 있고요. 지우고 싶을 때 있잖아요. 모두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요 대시 이거 눌러주시면은 전부 다 지워지니까 요 세 가지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은 테두리 그리는 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추가적으로 여기 테두리 들어가면 이렇게 선색도 바꿀 수 있고 선 스타일도 바꿀 수 있는데 이거는 뭐 본인 입맛에 따라서 시키면 하면 되고, 난 그냥 기본이 좋다 하면 그냥 기본으로 하면 되니까 이건 나중에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채우기인데요. 기본적으로 셀은 보면은 여기 채우기 없음으로 되어 있어요. 채우기 없음 같은 경우는 색깔 지우기라고 표시를 해놨는데 Alt H N 눌러주시면은 채우기 없음으로 바뀌니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 눈금이 보기 싫다 그러면은 Alt W V G를 선택으로 눌러주시면은 여기 보기에 눈금선 표시를 없애주게 되거든요. 눈금선 없애면은
백지에 표시한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눈금 보기 싫으시면 이 기능을 쓰시는 게 흰색 칠하는 것보다는 편할 거예요. 그리고 색깔 넣기는 이 홈에서 이 색깔 고르시면 되는데 Alt HH 누르면 바로 이동하고요. 여기서 커서로 내가 원하는 색깔 이렇게 넣을 수 있고요. 만약에 색깔을 넣고 똑같이 반복하고 싶다면 F4번 있죠. 이렇게 누르면 직전에 한 기능을 그대로 반복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색깔 골라서 선택한 다음에 F4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시면 되고, 없애주고 싶다면 똑같이 Alt HH 이렇게 해서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조서 안에서는 웬만하면 색조를 통일하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저는 색깔은 3개 이상 안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식 복사 알려드릴게요. 서식 복사 단축키는 여기 적어놨고요. 저는 이제 여기 서식 복사 버튼이 있어가지고 이걸 잘 활용하는 편이고, 자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놓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서식 복사는 언제 쓰냐? 내가 이렇게 지정한 서식 있잖아요. 숫자든 날짜든 아니면은 텍스트든 내가 지정해놓은 서식을 복사해서 붙여 넣을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똑같은 형태를 이렇게 여러 번 선택할 필요 없이 그냥 복사해서 붙이면 되니까 조서를 좀 더 깔끔하게 그리고 통일성 있게 구성을 할 수 있어요. 예시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는 형태를 그냥 내가 설정한 요 서식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내가 바꾸고 싶은 이 서식을 선택한 다음에 서식 복사를 눌러주신 다음에요. 이렇게 선택을 하면 복사가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거를 반복적으로 복사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서식 복사를 2번 클릭해 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눌러주시면은 2번 클릭하면 이렇게 여러 번 복사한 걸 붙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 행하고 열 관련된 내용 설명드릴게요. 엑셀에서는 행하고 열을 이용해서 텍스트 간 줄 간격 그리고 표 크기 이런 것들을 조절하게 돼요. 그래서 행과 열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정도만 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행하고 열을 추가하고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먼저 행하고 열 추가하는 단축키는 컨트롤 시프트 플러스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먼저 행을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시프트 누르고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셀에 해당하는 전체 행을 선택하게 됩니다. 거기서 컨트롤 시프트 그리고 는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행이 추가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열을 추가하고 싶다면 여기 내가 선택한 셀에서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 바 누르게 되면은 전체 열이 선택이 돼요. 그리고 똑같이 컨트롤 시프트 하고 이제 등호 버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열이 추가가 되고요. 이걸 삭제하고 싶다. 그럼 컨트롤 하고 이제 등호 옆에 그 마이너스 부호 있죠? 그거 눌러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행도 지우고 싶다면 선택하고 컨트롤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은 행하고 열을 자유자재로 선택해서 추가하거나 삭제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다음으로 행 높이랑 열 너비 이런 걸 자동으로 맞춰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일단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행 높이가 변경돼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Alt H O A 이렇게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텍스트에 맞춰서 자동 맞춤이 되니까 이거 사용하시면 되고요. 열 너비 같은 경우에도 Alt H O I 이렇게 하면은 자동으로 맞춰지니까 이것도 자주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혹은 여기 더블 클릭 활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전체에 맞춰서 이렇게 열이 맞춰지긴 하거든요. 근데 이 셀에 있는 내용에 딱 맞추고 싶다고 하면 이렇게 Alt HI를 쓰시는 게 맞고요. 높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커서 바뀌게 놓고 더블 클릭 해주시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맞춰지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설명드릴 기능은 그룹 기능이고요. 그룹 설정하고 그룹을 해제하는 방법 정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 그룹 설정은 언제 사용하느냐? 어떤 특정 정보를 숨겨놓고 있다. 어떤 특정 행위나 열을 숨겨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언제든지 그 숨긴 내용을
자유자재로 펼쳐서 볼 수 있게 할 때 사용하거든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제가 예시를 들여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거래처별 잔액 명세서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외부 조회 대상으로 샘플링된 거래처만 조서에 보여주고 싶을 때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원래 원본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발송한 내용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행을 선택하고 Alt A GG를 눌러서 그룹핑을 해주고 이 마이너스 버튼으로 접어주면 이제 33부터 34 행이 숨겨져 있다는 걸 이 플러스 버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딱 필요한 정보만 보여줄 수 있어서 좋아요. 두 번째로 재무제표 정산표 나중에 보게 되시면은 최초 제시 금액이 있고 중간에 수정사항이 반영이 돼서 최종 재무제표 숫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때 우리 최종 금액만 보고 싶을 때 열을 그룹핑해서 최종 금액만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그거라고 하면 여기서 내가 이것만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요, 그룹핑을 하고 접어주면 보고 싶은 내용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예시로 조서의 어떤 설명 내역을 지우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다. 그럴 때 과거 히스토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냥 지우진 않고 나중에 참고 목적으로 볼 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적어 놓은 다음에 이 부분을 그룹핑을 해서 접어두시고 여기 설명으로 자세한 내용은 플러스 버튼 눌러서 펼쳐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으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그룹 설정은 행이나 열을 선택한 다음에 Alt A, G, G 이렇게 그룹핑을 하실 수 있고, 해제는 반대로 Alt A, UU 해주시면 되고요. Alt A, G 하면은 여기 데이터에 그룹이라는 메뉴에서 이 그룹 설정하고 해제할 수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참고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세 번째, 찾기하고 찾아 바꾸기 기능 설명드릴게요. 찾기는 단축키는 Ctrl F고 원하는 값을 찾을 때 사용해요. 뭐 예를 들어서 계정별 원장이나 분계장 같은 거 볼 때 내가 보고 싶은 계정 과목이나 적요 내용 이런 거 검색할 때 Ctrl F로 찾으시면 되고요. Ctrl F를 이렇게 눌러서 찾기 화면을 열게 되면은 이 범위를 시트 그리고 통합 문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시트 안에서만 검색할 때는 시트 선택하면 되고, 이 엑셀 통합 문서 전체에서 어떤 내용을 찾고 싶다면 이 통합 문서를 선택해서 범위를 지정한 다음에 찾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찾을 때 모두 찾기가 있고 다음 찾기가 있는데, 이제 모두 찾기를 누르면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컨트롤을 찾고 싶다, 컨트롤이 들어간 걸 찾고 싶고 시트에서 찾고 싶다, 모두 찾기 누르면은 이렇게 관련된 내용이 전부 다 리스트로 뜨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속도도 빠르고 원하는 정보를 찾을 때 편하니까 모두 찾기 누르시는 게 좀 더 편할 거예요. 만약 통합 문서에서 모두 찾기를 누른다 그럼 이렇게 전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서 내가 찾고 싶은 것들을 바로바로 이동해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찾기 기능은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찾아 바꾸기 같은 경우에는 단축 키는 Ctrl H고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그걸 다른 내용으로 바꿀 때 사용해요. 주로 정기조서 받고 담당자 명이라던가 결산 연도 같은 거 수정할 때 찾아 바꾸기를 활용을 하면 내가 원하는 내용을 누락 없이 찾아서 바꿀 수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업데이트 할 수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참고하실 사항은 연도 업데이트 할 때 단기분을 먼저 수정한 후에 정기 내용 수정을 하시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3년을 먼저 2024년으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2022년을 2023년으로 바꾸는 게 편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2022년부터 바꾸게 되면 얘가 23년으로 바뀌게 되니까 이제 찾아 바꾸기 할 때 23년을 바꾸면 정기 내용까지 같이 한 번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 순서는 간단한 거지만 알고 계시면은 좋을 것 같아서 적어봤어요. 한번 바꿔보면, 자, 여기서 찾아 바꾸기 해볼게요. Ctrl H 누르고 23을 24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죠. 모두 바꾸기 이걸 눌러주시거나 Alt A를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고요. 그
그 다음에 이제 22년을 23년으로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이렇게 업데이트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앞에서 배운 내용들 가지고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어떻게 만들 건지 결과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연습 1이라고 되어 있는 시트에 있는 이 녀석을 지금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의 조서로 바꾸려고 해요. 그럼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문서들 작성할 때 A열하고 1행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백을 남겨두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여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행추가는 원셀에다가 커서를 놓고요. Shift 누르고 스페이스바 눌러주신 다음에 컨트롤 Shift 하고 등호 버튼 누르면 추가된다고 했었죠. 마찬가지로 열은 컨트롤 누르고 스페이스바 누른 다음에 컨트롤 Shift 등호 이렇게 하면 추가가 되고요. 너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우스로 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진하게로 설정을 했죠. 진하게는 다들 아시는 그 단축키 컨트롤 B 눌러주시면 되고요. 검토 목적 이런 거 다 진하게로 해서 표시를 해줄게요. 내용은 건드릴 게 없을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면은 그냥 이것도 진하게로 해줬네요. 진하게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기서 차이 나는 게 여기서는 이렇게 각각의 테스트한 절차들을 C열에다가 이렇게 열을 구분해서 표시를 해줬네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열 선택할 때 마우스로 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C열을 선택해주고 열을 추가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폭 좀 조절해준 다음에 얘를 컨트롤 X 잘라서 컨트롤 V로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밑에 두 번째 절차 어디냐? 네, 분석적 검토 이것도 이렇게 붙여줄게요. 얘네도 그럼 여기다 붙여줄게요. 그러면 똑같이 되겠죠? 이렇게 절차라고 해서 되어 있는 애들을 이렇게 열로 특정 열에다가 이렇게 구분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이동하는 방법 중에 커서로 이동할 수도 있거든요. 커서로 이동할 때 컨트롤 하고 같이 결합해서 이동을 하게 되면 어떤 데이터가 있는 셀에서 제일 끝에 있는 데이터까지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수행한 절차에 해당하는 부분, 큰 대분류를 이렇게 별도 열로 빼주게 되면은 리뷰하는 사람들이 볼 때 이렇게 컨트롤하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그 다음 절차로 이동하기 편하니까 저는 보통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 편이고요. 지금 그 다음으로 여기 제목을 헤더를 다 검은색에 흰색 글자로 통일을 했거든요. 그리고 정렬은 가운데 정렬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셀에서 검은색 설정해 주시고 글자는 흰색 한번 해주시면 되고요. 서식 복사 이용하면은 쉽게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얘도 이렇게 하면은 헤더는 다 통일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지금 다른 게 이 숫자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숫자가 여기는 그냥 일반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면은 사용자 지정 형식으로 바뀌어 있네요. 들어가서 보면 표시 형식에 이렇게 사용자 형식을 지정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저는 매크로를 이용해서 이 숫자 형식을 바꿀 수 있게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얘도 똑같이 증감률은 %여야 되니까 이 %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BS랑 검증한 열을 별도로 알아보기 쉽게 색깔을 넣어줬어요. 여기 선택해서 여기 색깔 넣으면 여기
여기까지는 다 똑같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이제 분석적 검토, 여기에 들어가면 얘도 숫자 형식, 이번엔 이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렇게 바꿔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컨트롤 1 누르고 숫자 들어가서 이걸 선택해줘도 될 거예요. 그러면 거래처별 잔액 중간 문서 진하게 바꿔주고요. 지금 보면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내가 검토한 내용만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저는 이때 그룹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어요. 간혹 가다가 이제 여기에다가 나중에 배울 이제 필터를 적용을 해서 검토 여부에 체크되어 있는 애들만 필터를 걸어서 보여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시트의 다른 부분에서 필터를 사용하게 되면 이게 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럴 경우에는 그룹핑을 통해서 사용하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룹핑하면 좋을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우리가 보여주고 싶지 않은 셀 하나를 선택을 한 다음에 Alt A G를 눌러주시면은 행을 그룹할지 열을 그룹할지 물어보거든요. 우리는 행을 그룹할 거니까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 36행 그룹핑이 된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그룹하고 싶은데 선택한 다음에 F4를 눌러주시면 똑같이 그룹핑이 돼요. 반복된다고 했었죠, F4 누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불필요한 행을 다 선택을 해서 Shift 누르고 클릭해주면 다 선택되거든요. F4 눌러주시고 또 여기도 F4 눌러주시면 전부 다 그룹핑이 돼요. 그리고 그룹핑 된 걸 접을 때는 여기 1번, 2번 버튼 중에 1번 이거 눌러주시면 다 접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다 그룹핑 돼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도 숫자 형식을 바꿔줄게요. 사용자 지정으로 해서 이걸로 바꿔줄게요. 대신에 우리는 마이너스는 괄호로 묶기로 했었죠. 그리고 0이면은 이렇게 대시로 표시하라고 명령을 내려줄게요. 이렇게 바뀌는 거 볼 수 있고, 증감률은 %로 바꿔줄게요. 검토 여부, 요거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니까 가운데 정렬로 바꾸고, 그럼 이렇게까지 해서 바뀐 거 볼 수 있고, 총 합계 부분을 진하게 해줬었네요. 컨트롤 B 눌러서 진하게로 바꿔주면 되고, 다음 주요 매입처 어떻게 됐나? 여기서 체크된 애들만 색칠을 해서 좀 강조를 해놨어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숫자는 똑같이 바꾸고, 비중은 %니까 Alt H P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리고 이 숫자 부분 보고, 얘는 이렇게 서식 복사해서 바꿀 수도 있겠죠. 편하신 방식으로 하면 돼요. 검토 여부, 가운데 정렬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얘 선택해서 색칠 넣어주면 돼요. 선택해서 F4로 이제 반복 작업 수행하시면 되고, 여기 증감 분석에 이탈릭체에 들어가면서 진하게잖아요. 이탈릭체는 컨트롤 I, 진하게는 컨트롤 B 눌러주면 되고요. 증감 분석 이렇게 해서 완료됐고요. 이제 그 다음 매입 채무 회전율, 여기 부분 진하게 바꿔주고, 숫자 부분 바꿔줄게요. 여기에서 이 누르면 이렇게 바뀌거든요. 여기는 회전율을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보여줬네요. 이렇게 선택해주고 여기 소수점 첫째 자리 보여주면 그럼 끝나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눈금자 보여주고 싶지 않다. 그러면 Alt W VG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똑같이 바뀐 거 큰 거 바꾸잖아요, 그죠? 바뀐 걸 볼 수 있고요. 이동하고 셀 선택 방법 여기서 한 번 더 설명해 드리면, 내가 이 표 전체, 이 영역 전체 선택하고 싶다면 컨트롤 A 눌러주시면은 여기 데이터 있는 부분 다 선택할 수 있게 돼 있고요.
여기서 컨트롤 누르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선택한 어떤 데이터가 있는 부분에 양쪽 끝단까지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조서 같은 거 보다가 제일 위에 시작하는 부분으로 이동하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홈 버튼 눌러주시면 되고요. 이 조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엔드 영역 보고 싶으면 컨트롤 누르고 엔드 누르면 이 조서 제일 끝으로 이동하고, 또 컨트롤 홈 누르면 제일 처음으로 이동하니까 조서 작성하실 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렇게 마우스로도 잘 사용하면 되는데 키보드도 잘 쓰시게 되면은 좀 더 속도가 빨라지니까 연습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